예, 원래 자리도 고정이에요. 왜냐면 빨리 온 사람이 더 좋게 듣는 게 평등한 거잖아요. 그쵸?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빨리 투자한 사람이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게 평등한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빨리 들어갈수록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냥 심리적으로는. 늦게 들어갈수록 본인은 리스크를 해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본인이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생각 자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알고나 기다려야지. 모르는데 왜 기다려? 그쵸? 예. 자, 현재 시장 양극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건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원래. 예, 원래 기억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만 가져가신다 생각하셔야지, 그냥 원래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자, 음마아파트 1980년도에 이제 우리가 가격을 보면, 네, 대졸 초임이 한 15만원 정도 됐었는데, 2,200만원대에 분양을 했었어요. 2,200만원대.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8억 정도 하거든요. 큰 게. 이제 타입이 두 개죠. 18억 정도 하는데, 뭐 대졸 초임 300만원이라고 잡고, 자, 소득 증가는 20배가 증가됐는데, 집값은 72배가 증가가 됐어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아까 같은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통화량은 많아지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를 가지면서 음마아파트는 크게 변한 건 없지.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거고 소득도 늘어났죠. 이때 사람들의 수준과 이때 서울대도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서울대는 300만 원이야. 서울대가 세계적으로 더 좋아진 것도 아니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발전할수록 통화 가치는 하락하니까. 비트코인도 생기는 마당에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요, 안 해요? 비트코인까지 생기는 마당에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지. 그죠? 라면, 신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200원이라고 치고 지금 얼마예요? 뭐 6, 700원. 그럼 신라면의 가치가 올라갔나? 신라면의 소비가 늘었나? 신라면의 공급량이 줄었나? 아니지. 통화 가치가 하락했지. 말죽거리가 30년 전보다, 예? 30년 전보다 거의 50만 배 상승을 했어요. 50만 배. 뭘로 설명을 할 거냐? 뭘로? 네. 그렇죠? 네. 뭘로 설명을 할 거냐? 자, 집값 상승률이 왜 소득 상승률보다 높냐? 소득 상승률을 잘못 조사했으니까. 음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인데 왜 일반 노동자의 하위 몇 프로의 소득 상승률을 조사해서 왜 음마아파트의 상승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음마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승률을 조사를 해라. 그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왜 노동자의 상승률을 조사해서 저게 맞냐 틀리냐 논하고 있냐 잘못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20%가 80%를 차지하는 파레토 법칙이다. 그러니까는 하위 그룹을 많이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표본이 많아서 조사에 대한 표본이 많아서 마치 맞는 통계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뻔히 지금 다들 체감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도 틀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득 상승의 조사는 하위 80% 통계 표본의 오류이다. 자, 주거비 보조. 지금 또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 금액이 집값을 올리고 있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주인 입장에서도 세를 높게 놓으려고 하겠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세를 낮게 놓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주거비 보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하니까. 주거비 보조를 하면 서민이 집을 살기 좋아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서민의 일시적인 주거 안정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내 집을 굉장히 비싸게 들어온다. 에? 소유자의 자산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서민의 주거 안정 정책은 서민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내 재산은 가만히 있는데 내 재산을
임차할 수 있는 금액을 나라에서 엄청 빌려줘. 내 재산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가격이 아마 매매 가격이 다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넘었을 거예요. 가치가 증가를 했냐? 아니다. 정책이 증가를 했고 돈을 늘렸다. 정책이. 예? 돈을 늘리면서 통화 가치의 하락을 했고 내 재산의 가치가 극대화됐다. 나라가 전세값을 높여줌으로써 내 매매가는 훨씬 올라갔고 정책이 오히려 내 가격을 올렸다야. 그죠? 다 올랐잖아. 그냥 문제는 뭐야? 올랐는데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지. 뭐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럼 주거비 상한제 등 또 뭐 5%를 올리니 어쩌니 저쩌니 막 개입을 하지. 개입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를 하겠지. 악순환이지.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야 그냥.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 뭐 전세 막 30년 막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죠? 좋아요?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착한 척하고 임대사업 하시면은요 월세 전세 안 올리시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세입자를. 예? 올려야지 얘가 준비를 해. 예?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면 얘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나가지를 못해. 집 보러 가려 그러면은 혼자 민방위 훈련을 해. 불 다 끄고. 불 다 끄고 안 나와. 집을 안 보여준다니까는 지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 봤는데 불 끄고 안 나와. 그냥 띵동해도 안 나와. 전화 안 받고. 예? 올려주면 얘가 준비를 해. 들어와서 나간다. 난 준비가 됐다.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항상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나도 좋고 걔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악순환들이 된다. 소유자의 자산은 극대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소득을 공유하지. 그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소득을 공유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면 그 사람은 30일 중에 10일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겠지. 나한테 돈 내려고. 그런 애를 내가 3명만 고용을 하면 나는 일을 안 해도 되지.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취직할 수 있어요? 취직 안 하면 어떻게 살아? 12억 있어야 돼. 12억. 돈 안 벌려면 12억 있어야 돼요. 12억. 한 달에 250만 원씩 12달. 1년에 얼마? 3천만 원. 앞으로 40년 더 살잖아요. 3천만 원 곱하기 40년 하면 얼마? 12억. 전기세 안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12억 있으면서 살 수 있어.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생산수단을 갖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내 재산을 안 까먹고 내가 살 수가 있지.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것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세입자는 나를 위해서 10일을 일하는 애지. 얘가 일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보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현찰만 갖고 있으면 현찰은 없어지고 말죠. 그죠? 이건희가 일해 안 해? 안 해. 이건희는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벌고 있어. 왜?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수단을.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난리나.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려는 동 막. 왜? 임대사업자의 불로소득과 임차인의 노동의 소득세는 같아요. 희한하죠? 불로소득과 일을 안 한 소득과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세는 같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정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도심에 늘어난 직장인의 소득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요. 한정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죠? 우리가 지하철이 막 생기면
외곽으로 더 나가서 서울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지하철이 막 생긴다라는 것은 나라가 균형 발전을 해서 얘도 잘 사는 동네가 되고 얘도 잘 사는 동네가 되고 삼성동 같은 게 여러 군데가 생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네끼리 네트워크가 되든지 이런 철도망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철도망은 도심을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GTX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그 뜻은 뭐냐면 도심에 대한 선호도를 훨씬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더 동경을 하게 돼. 더 동경을 하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요. 주간의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점점 더. 새로운 데서 구축을 하려고 안 해. 있는 데서 더 사업을 하려고 하지. 그러면 교통망이 좋다 보면은 사람을 구하기가 쉽겠죠. 구하기 쉬우니까 사람들은 더 구하기 쉬운데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동네는 주간의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주간의 유동인구는 결국 선호도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 네? 그래서 도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GTX가 막 생길까봐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도 많지. 조정 대상 구역 안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그죠? 더 중요한 건 부동산 상승분 세금은 팔기 전 부과되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상승을 했어. 도심의 한정된 공간에 부동산은 상승을 하는데 노동에 대한 소득세는 증가를 하는데 노동에 대한 소득세는 계속 내. 내가 벌어들인 거에 대한 세금은 내는데 얘 상승분은 팔기 전에는 안 내.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면은 세율은 비슷하게 결정이 돼 있지만 사람들은 안 판다니까는. 안 팔아요. 안 팔면서 말죽거리는 50만 배가 올라 있어. 그거를 담보로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세금을 다 내고 별로 벌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세금을 내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뭘 사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지. 월급 모아서 세금 다 내고 뭐 비용 다 쓰고 에? 자기 무슨 품위 유지하고 언제 돈을 모으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동산 상승분으로는 추가 대출도 가능하고 세금 납부하고 모은 노동자보다 훨씬 더 부동산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 중에 가장 큰 데가 부영이야, 부영. 20만 호를 갖고 있어요. 20만 호. 하나의 도시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도시를. 네? 20만 호, 3인 가족이 산다 그러면 60만 명이야. 60만 명. 그거는 큰 기업을 받지만 개인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부영의 논리로 따진다면.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부영의 논리를 나한테 적용을 한다면 나도 그렇게 내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네. 돈을 모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은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은행에 적금을 들면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얘기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적금을 들어서 잘 살 수가 없지. 남들만큼 버는 사람이 어떻게 적금을 들어서 잘 살아요? 적금에 대한 이자는 세상에 있는 돈을 내가 추가적으로 뺏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금을 들어서 세상의 돈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세상에 돈이 이만큼 있어. 그죠? 내가 적금을 들어서 여기 있는 돈을 이렇게 뺏어온 개념이 아니라, 요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적금을 들은 순간 세상의 돈은 늘어났어. 세상에 늘어난 비율만큼 내가 돈을 가져온 거지. 내 돈이, 내가 넣은 만큼의 비율. 그래서 내가 적금을 들었을 때랑 적금을 탔을 때랑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변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 맨날 뭐 옷이나 기어 입고 살았지, 적금 드는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못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지. 돈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기의 소득의 증가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은 돈을 모아서 뭐를 한다는 게 맞지. 자기의 소득 상승률이, 자기의 소득분이 다른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예? 여기 뭐 BK 성형외과 원장 이런 사람들, 여기 지금 빌딩 하나 짓고 있는 거 있죠? 개인이 짓는 거야. 법인이 아니라 신용호 개인이란 말이에요. BK 성형외과 원장. 그런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 응?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적금으로 잘 살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적금으로 잘 사는 사람 본 사람. 그래서 송해가 하는 말이 송해 선생님이 뭐 기업은행에 저축을 하면 뭐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단독연립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수천만 원 뜰 때 지방 대부분은 잠잠하고 있고. 자,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1988년도에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토지를 잘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 다시 사용하자야 그냥. 개념은. 현재 용적률은 우리나라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까지 짓는데 에? 지금 잘 사용을 하고 못하고 있으니 새로 짓자 그 뜻이죠. 재건축은. 그죠? 리모델링은 토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로만 잘 지은 거야 그냥.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 주차장도 없어. 이게 지금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당시 아파트가 일기 신도시 아파트. 일기 신도시 아파트는 그야말로 200만호 건설,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건설할 때 지어진 아파트란 말이에요. 빨리 지어야 돼, 천천히 지어야 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지하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지금 차가 몇 대인데 지금 집집마다 2대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토지는 잘 사용하고 있어. 왜냐면은 빨리 많이 지어야 되니까 택지 확보한 데서 최대한 많이 지은 거지. 최대한 많이 지었으니까 용적률은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빨리 짓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못 만들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죠. 리모델링은 투자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원래. 수직 증축을 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이 달라가지고 거기에서 마진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간 돈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지만이 내가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 내가 들인 만큼 내가 고친 것은 내가 들인 만큼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게 무슨 사업이야 그게? 내가 1억 들여서 1억 오른 거예요? 아니야. 내가 1억 들였을 땐 내 집도 1억 원어치 고쳐지고 다른 게 또 생겨야 되는 거지. 근데 수직 증축을 과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냐? 나는 그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 내용연수가 다 돼가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조 계산은 되는지. 구조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면. 동신아파트 재건축한데 저 은광역 앞에 쌍용 아파트 한번 보셨어요? 네. 아령처럼 생겼어. 구조가 아령처럼. 구조가 판상형이 아니라 이런 판상형이 아니라 뭐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막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딴 집이 2개가 붙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각자 살아도 되니까 막 이렇게.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고 지금 막 50층을 짓니 35층을 짓니 뭐 이러는데 리모델링은 해봤자 리모델링은 옛날 아파트의 구조, 물리적인 구조를 그대로 띄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아파트의 물리적인 구조를 다 띄고 있는 상태에서 뭐 외부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유효이용, 그러니까 부동산 용어는 그래. 최유효이용. 아주 잘 사용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 최유효이용을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한 거예요. 양적 공급 위주 아파트들. 그러니까 양적으로 200만호 건설할 때 많이 했던 아파트들.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냥 소모품 교체 정도지. 소모품 교체.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게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지 보수 수선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렇죠. 아파트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옛날에는 서울에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 때 막